6화 마지막은 은조와 이열의 영혼이 다시 원래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은조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명자가 새겨진 반지를 낀 의문의 남자가 은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영혼이 돌아온 이열은 즉시 은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추포하려던 의금부 김재희를 뒤로 한 채 급히 말을 타고 은조에게로 달려갔죠. 이열이 도착했을 때 의문의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무사한 은조만 서 있었어요. 이열은 안도하며 은조를 힘껏 껴안았어요. 그 남자는 홍길동인 은조에게 용건이 있어 왔지만 급히 달려오는 이열을 피해 약속만 정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임사영 쪽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죠. 바로 영의정 한승록의 사람이에요. 영의정은 전 정권에서 겨우 살아남은 허울뿐인 영상이라 조정에서 조롱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인물인데요. 내심 위험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임사영이 벌이는 일들을 뒷조사하며 판세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사관을 죽인 게 홍길동이 아니고 임사영이라는 것도, 가짜 홍길동을 만들어 죽였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진짜 홍길동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 은조가 홍길동이란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열도 몰랐던 사실인데 영의정은 이미 다 파악했어요. 그럼 분명히 은조와 이열이 만나는 것도 알고 있겠죠? 어쩜 임사영보다 더 무섭고 치밀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럼 왜 홍길동을 찾은 걸까요? 지금 저작거리에는 죽은 홍길동을 위한 노잣돈과 먹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없는 살림에 십시일반 모은 건데 신기한 건 아무도 이걸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들에게 홍길동은 엄청난 존재인 거죠. 완전히 민심을 가졌다는 소린 거죠.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의정은 지금의 정권을 뒤엎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가진 홍길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다음날 이열은 제이에 의해 의금부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제이는 계속 이열을 쳐낼 명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6화에서 임사영이 제이에게 대군을 쳐낼 명분을 찾으라고 했었죠. 제이는 포도청에서 압수한 수사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이열이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인정하고 추포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제이는 바로 이걸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사대부 문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궐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왕족이 도적편에 서는 것은 천하에 없던 일이옵니다. 이 소리가 저작거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그동안 남봉꾼, 한량 같은 소문으로 가득했던 대군이 홍길동의 편에 서 있다고요. 이열의 소식을 들은 은조는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열이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혼이 바뀌어 있을 때 은조는 대군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무슨 일이든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몸소 느꼈죠. 그러던 중 은조는 명반지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 남자는 은조에게 제안을 했죠. 백성들이 홍길동을 따릅니다. 미심은 천심입니다. 지금 조정은 썩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꾸고자 합니다. 홍길동님,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은조는 혼란스러웠어요.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백성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 분명 좋은 일이에요. 은조는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고 그래서 홍길동이 됐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이열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은조는 알았어요. 이들과 함께한다는 건 결국 현 정권을 뒤엎는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남자는 은조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조에게 깊은 고민을 남긴 채 사라졌어요. 한편 사대부 문인들의 행보는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왕은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6화에서 임사영이 말했잖아요. 전하는 왕족의 신성함을 불가침으로 여기는 인물이라고요. 원래부터 왕은 왕족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은 동생 이열을 경계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막 싫어하지는 않아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죠. 견제 대상이면서도 동생인 존재니까요. 얼마 전 강령전에서 이열의 몸을 한 은조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일도 떠올렸을 거예요. 오랜만에 느낀 동생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왕은 알고 있던 거죠. 이 일이 더 크게 번지면 자신에게도 좋을 일이 없다는 걸요. 대군이 홍길동 편이다 라는 말이 온 나라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홍길동을 따르고 그 홍길동과 같은 편인 대군을 지지하게 될 거예요.
탐관오리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 지금의 왕에게 불만이 많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대군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어요. 이건 왕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왕은 이런 상황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살인들의 외침이 저잣거리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 남봉꾼 대군마마가 홍길동을 도왔다고? 홍길동 편이시래. 게다가 일전에 대군이 해민서에 막대한 약재와 물품을 하사했던 사실도 함께 거론됐어요. 백성들은 대군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생각의 끝에 왕은 임사영을 불러 명령했어요. 사림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 임사영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림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상소를 거둬들이게 만들었죠. 그렇게 이열은 의금부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한편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며 걷던 은조는 우연히 포도청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은조는 포도청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열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일. 그렇지만 탐관오리와 부정부패가 넘치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은조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은조는 결심의 표정을 지었어요. 비밀 조직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바로 그때 이열이 나타났어요. 이열은 은조를 보며 말했어요. 표정이 자수라도 할 기세인데? 이열도 알고 있어요. 은조의 몸이었을 때 의문에 남자가 목에 칼을 겨누며 홍길동이냐고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은조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열은 계속 말했어요. 백정탈 벗기고 얼굴부터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럼 이 사달 없이 처음부터 오롯이 지켜냈을 것 아니야? 이열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은조가 홍길동이란 걸 알았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조는 이열이 의금부에서 무사히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안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영의정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자신의 선택을 이열에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이열은 분명 반대할 테니까요. 이 부분이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이 될 것 같아요. 한편 계획이 틀어진 임사영은 제이에게 완전히 분노했어요. 임사영은 이번 일이 잘못됐을 경우 큰일이 나니까 큰아들 승재는 빼놓고 둘째 제이를 시킨 건데요. 제이는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임사영이 거금을 들여 제이 엄마를 멀리 보낸 후 양반집 아들로 신분 세탁을 해줬었죠. 임사영이 제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적당히 자기 필요에 따라 쓸모있는 곳에 사용하고 쓰임이 닿으면 버리는 카드. 임사영은 제이를 문책하고 자신의 집 창고에 가뒀어요. 제이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결국 자신은 임사영에게 쓸모없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때 은조가 제이의 상처를 알고 약을 다려 가져다 줬어요. 오지랖퍼인 은조는 창고에 갇혀 부상당한 제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음날 풀려난 제이는 궐에 들렀다가 이열을 만나게 됐어요. 제이는 이열에게 충고하듯 말했어요. 홍은조, 홀레 올린 여인입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이열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되돌려놔야겠지? 이 한마디가 제이에게는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열은 은조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간 제이는 또 은조가 약을 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제이는 화풀이하듯 은조가 다리던 탕약통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러고는 은조의 팔을 낚아챘어요. 은조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꼬였어요? 나는 그저 걱정돼서. 제이가 대답했어요.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 정 붙이고 싶게 하지 마. 이 말을 하는 제이가 불쌍하단 생각이 드네요. 제이는 은조를 보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임사영에게 도구로만 쓰이는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얼려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자란 은조와 비교되는 거죠. 제이에게는 항상 마음속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은조에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느낀 것 같고 그 감정들로 인해 그동안 제이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은조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연심이란 걸요.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는 제이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더 행패를 부리고 못되게 구는 거죠. 은조에게 가는 연심을 외면하려고요. 자, 은혜하는 도정님아 7화는 정말 엄청난 전개가 펼쳐질 것 같아요. 영의정 세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고 은조는 영의정이 이끄는 비밀 조직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해요. 하지만 이건 이열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나라의 근간은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 이열과 은조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열은 의금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왕족이 홍길동 편이라는 민심을 얻으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됐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제이는 점점 은조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이 집구석에 정 붙이고 싶게 하지 마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정이 든 상태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7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뭔가요? 은조가 비밀 조직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장면? 아니면 제2의 복잡한 감정선이 드러나는 장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